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파트를 봤더니 뭐 별다른 것은 없고, 여기 오늘 국민일보에 내년도 집값 전망 소식, 하루 좀 지난 거긴 하지만,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집값은 오른다라고 봅니다. 연구기관들이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 효과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고요.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여파가 있답니다.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고 집값 상승 내관이다. 이렇게 되거죠.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각종 연구 금융기관들은 내년 집값이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들인데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없어요. 안타깝긴 뭐 하죠. 주택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억제기 영향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도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여당이 지금 현재 선거 대선 국면용이라서 2022년 3월 초까지는 대선할 때까지 집값 거래 자체를 막아버려야 해서 이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냐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자, 정부는 자신 있게 집값 고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은 상승 일색입니다. 대선에 따른 규제 완화와 기대감에 불안한 전월세 시장 상황 등을 볼 때 정부가 기대처럼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9월 이후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됐다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각종 연구 금융기관의 내년 집값 전망을 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사는 2.0%,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3.7%, 국토연구원은 5.1%, 수도권 등 가격 전망이 우시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기관별 내년 집값 전망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 전국입니다. 수도권은 3% 오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이 5.1% 오르고요. 지방이 3.5% 오르네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3.7% 전국. 그 다음에 하나금융연구소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상승세 유지 이렇게 그냥 표현했고요. 상승론의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효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는 일단 대선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심정이 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임기 내 전국민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을 공약했고요.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이 하락하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요.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돼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지 않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울 아파트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역시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지택서 같은 각종 사회 간접자본, SOC 공약들이 쏟아질 전망이고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입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도 내년 집값 상승의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한 임대차법 개정이 내년 8월이면 시행 2년을 맞습니다. 임대차법 개정 직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셈인데요. 건사년은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옵니다.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가격 이중가격 현상이 사라지면서 내년 전세값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 전국의 전세값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부동산 12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9,900가구로 올해보다 17.5% 감소할 전망이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난도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전세 불안이 가속되면 그만큼 집값 하방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요. 정부의 사전 청약 확대 청행책
역시 임대차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손꼽히고요. 사전 청약 담청자가 분양을 받으려면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물량은 늘릴수록 임대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24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사전 청약 물량을 모두 합치면 16만 9천 가구에 이릅니다. 이종선 기자님께서 하셨네요. 이것 말고도 집값이 이제 뭐 오른다고 하는 그 지역 그 보고서가 이미 뭐 미국 뭐 은행이라든지 또 뭐 16% 오른다고, 미국은 내년에 16% 넘게 오른다, 13% 오른다는 뭐 보고서 자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여기가 뭐 설명하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금을 엄청 많이 풉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RP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고, 그 국채 매입된 그 돈들이 은행권에서 풀릴 때 한 뭐 13배에서 한 15배 이상 이렇게 풀립니다. 신용창조 형태로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그 기업체 뭐 살리겠다고 돈 엄청 많이 풀어대죠. 물론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그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조를 뿌렸는데 다음 분기에는 800조만 뿌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600조 뿌리고 이 돈 이런 거예요. 근데 뿌리는 돈의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다만 뿌리는 돈을 매 분기당 매 월 뿌리는 돈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못 올리죠. 물론 지금 한국 이자는 조금 올렸으나 대한민국 이자도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올릴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을 안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현재 정부가 이제는 뭐 민주당도 인정을 해버린 거죠.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택 공급량. 그래서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250만 채는 대선 임기 기간 공급량은 택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예 재건축 재개발을 뭐 이렇게 푼다는 그런 말도 없고 하겠다는 말도 없고 좀 뭐 노코멘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민주당 기조가 계속해서 틀어 막았던 것을 비교하면 어쨌든 뭐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윤석열이가 당선되면 오세훈과 당선돼서 서울시야 뭐 같은 당이니까 이제 코드가 좀 더 맞겠죠.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쪽으로.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이게 풀어도 한꺼번에 다 풀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신규 분양은 논밭을 헐어가지고, 논밭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집을 짓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면 옆에 또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라요. 그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라는 것을 뭐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더 조금 오릅니다. 조금 올라요. 핵심은 간단하죠. 공급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완화시키겠다는 것도 지금 그 윤석열의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가 되면은 집값이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집값이 엄청 많이 현재 문재인 정부처럼 엄청 많이 오르겠고요. 아마 윤석열이가 당선되면은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정부 때 올랐던 금액의 한 뭐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까, 4분의 1 이렇게 조금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 완만하게 오른다는 거죠. 오르긴 오릅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당선되든 윤석열이가 당선돼서 오르긴 오르는데 어떻게 된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공급 안에 세금 많이 때려. 다 이런 거 규모냐면은 코스트 비용 증가거든요. 요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오를 거고요. 윤석열이가 된다고 하면은 규제 완화, 세금 뭐 이렇게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이름으로 해서 집값이 좀 상승폭이 좀 주는, 완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내년 또 집값 오른다라는 연구기관들의 상승 전망한 이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